네, 공학기초 개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에 대한 거, 기본 단위, 유도 단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더 깊숙이 공학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밀도 나옵니다. 밀도.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 때 이 밀도의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밀도는 기호로 이렇게 쓰고 로라고 읽습니다. 밀도는 단위 최적당 질량이에요. 그래서 밀도 구하는 공식은 밀도는 단위 최적 V분의 질량 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100ml의 시료 채취백에 우리 나중에 작업 환경 측정할 때 시료 채취백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걸 배울 텐데 요 100ml의 시료 채취백에 1g의 입자 100개를 포집했을 때 밀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피는 100ml죠. 그리고 질량은 1g을 100개 포집했다고 했으니까 100g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g per ml가 되죠. 근데 밀리리터는 센티미터 세제곱과 같다라고 해서 1g per 센티미터 세제곱이라고도 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똑같이 100ml의 시료 채취백에 이번에는 1g의 입자를 50개 포집했어요. 그때 밀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마찬가지로 부피 100ml 분의 질량 1g을 50개 포집했다고 했으니까 50g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이니까 0.5죠? 0.5g per ml. 자, 이건 0.5g per 센티미터 세제곱이라고도 표현을 하네요. 그러면 1번과 2번 밀도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부피는 같아요. 근데 질량이 작아졌네요. 질량이 작아지니까 밀도도 같이 작아졌어요. 그러면 질량과 밀도는 지금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을 하죠. 자, 이번에는 부피를 조금 낮춰볼게요. 자, 이번에는 50ml의 시료 채취백에 1g의 입자를 100개 포집을 해볼게요. 그때 밀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밀도는 부피 50ml 분의 질량 1g을 100개 포집했다. 그래서 100g이 되네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2죠? 2g per ml. 요건 2g per 센티미터 세제곱과 같다. 자, 1번이랑 3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입자, 질량은 같아요. 근데 부피가 작아졌어요.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는 커졌네요.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는 커지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자, 요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한다. 자, 근데 지금 부피가 주어지고 질량이 주어졌을 때 밀도를 구하는 것처럼 밀도가 주어지고 질량이 주어졌을 때 부피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밀도랑 부피가 주어졌을 때 질량을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또 하나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1m 세제곱의 시류 채찌백에 밀도가 1g/cm 세제곱인 입자가 몇 킬로그램 들어갔냐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밀도랑 부피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질량 구해낼 수 있죠.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로 구할 수 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질량이 지금 킬로그램이었어요. 자, 킬로그램은 주어진 밀도 1g/cm 세제곱이죠. 자, 이렇게 쓰는 거 우리 계속 연습할게요. 그리고 주어진 부피 1m 세제곱이에요. 1m의 세제곱. 그럼 우리 킬로그램 단위로 답을 요구를 했어요. 그럼 주어진 요 센티미터 세제곱과 미터 세제곱 같은 단위죠. 요거를 약분시켜서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1m는 100cm예요. 근데 지금 단위에 세제곱이 붙어있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세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요 세제곱은 요 숫자에도 세제곱이 들어가고 요 단위에도 세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터 세제곱 단위 약분돼서 없어지고 센티미터 세제곱 단위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 그램 단위만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되네요. 우리 원하는 1kg은 1000g이죠. 그래서 g도 약분돼서 없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킬로그램의 단위만 남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자, 10의 제곱에 전체 3승 붙어 있으니까 10의 6제곱 약분되면 10의 3승만 남네요. 이거 계산하면 1000kg이에요. 자, 요렇게 밀도랑 부피가 주어졌을 때 질량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자, 주어진 요 밀도의 단위를 한 단계씩 키워볼게요. 한 단계씩. 그러면 우리 g을 한 단계 큰 단위로 하면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그리고 이 센티미터 세제곱은 밀리리터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 밀리리터 한 단계 큰 단위로 하면 리터예요. 그러면 분모도 지금 똑같이 1000배만큼, 분자도 똑같이 1000배만큼 커졌기 때문에 앞에 숫자는 똑같이 1이 됩니다. 1. 자, 또 한 단계 키워볼게요. 자, 킬로그램을 한 단계 더 높은 질량의 단위로 키우면 톤이에요. 톤. 그리고 리터를 한 단계 더 큰 단위로 하면 킬로리터인데 킬로리터는 미터 세제곱이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 다 10의 3승만큼 커졌으니까 1. 자, 이번에는 분모만 남겨놓고 분자를 다시 한 단계 작은 단위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톤에서 한 단계 작은 단위 킬로그램, 그리고 분모는 똑같이 미터 세제곱. 그러면 분모는 똑같은데 1톤이 킬로그램 단위로 됐어요. 1톤은 1000kg죠, 1000kg. 그때는 1000kg per 미터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지금 제가 쓴 요 단위가 모두 밀도의 단위입니다. 이게 다 밀도의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할 때 문제에 주어진 인자를 보고 요 밀도의 단위를 막 바꿔서 환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첫 시간에 제가 MKS랑 CGS 단위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대표적인 MKS일 때 요거 미터,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MKS 단위일 때는 요 단위를, 그리고 CGS 단위, 센티미터, 그램, CGS 단위일 때는 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질량이 킬로그램, 그리고 부피가 미터 세제곱이래요. 요거 MKS 단위계로 계산을 하면 더 빠르겠네요. 그러면 우리 주어진 밀도 1g per cm 세제곱을 MKS 단위인 1000kg 미터 세제곱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더 빠르겠어요.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킬로그램을 구할 건데 지금 밀도를 MKS 단위인 1000kg per 미터 세제곱으로 바로 밀도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피 1m 세제곱을 곱해주면 미터 세제곱 약분돼서 바로 그냥 킬로그램의 단위만 남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1000kg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MKS, CGS 단위로 통일을 해서 이 밀도 단위를 빨리 결정하면 이 계산하는 과정의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겠죠. 자, 요게 잘 안 된다, 어렵다 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많이 풀어야겠죠. 문제 많이 풀면 요거 한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 나 그래도 모르겠어. 첫 번째 방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요거 계속 연습하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수업 진행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계산 시간을 확 단축할 수 있는 눈이 생길 거예요. 자, 요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MKS, CGS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요 밀도의 단위,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요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밀도의 개념 받고 우리 두 번째로 비중량 볼게요. 두 번째로 비중량. 자, 비중량은 기호로 이렇게 써요. 그리고 감마라고 읽습니다. 비중량의 정의는 단위 최적당 중량이에요. 중량. 그래서 비중량은 V분의 중량 W로 구할 수 있다. 우리 전 시간에 요 질량과 중량의 개념 차이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중량은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밀도는 단위 최적당 질량이에요. 비중량은 단위 최적당 중량이에요. 요거 마찬가지로 그럼 단위 최적으로 한번 나눠줘 볼게요. 그러면 최적으로 나누면 자, 요게 뭐예요?
최적분의 중량, 단위 최적당 중량, 비중량이 되죠? 그러면 비중량은 최적분의 질량은 밀도잖아요.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 G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자, 요거 앞에서 질량과 중량은 개념이 다르지만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요 밀도와 중량, 비중량은 다른 개념이에요. 중력과 속도 G가 곱해졌죠. 그렇지만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비중량이 주어졌는데 왜 밀도 단위를 사용해요? 이런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개념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중 볼게요. 세 번째 비중. 자, 비중은 우리 specific gravity라고 해서 SG 또는 그냥 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비중은 기준이 되는 물질과 대상이 되는 물질의 중량을 비교한 값이에요. 그래서 단위는 없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비중. 자, 중량의 단위, 감마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물질의 중량과 대상이 되는 물질의 중량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라고 했죠? 그러면 기준이 되는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 분의 대상 물질의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요거 중력과 속도는 같으니까 약분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준이 되는 물질의 밀도 분의 대상이 되는 물질의 밀도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상 물질은 알아요. 근데 요 기준이 되는 물질은 무엇냐고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자, 기준이 되는 물질은 액체와 고체일 때 그리고 기체일 때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액체와 고체를 대표로 하는 기준물질 뭐예요? 액체도 되고 고체도 되는 거. 우리 알고 있는 물이죠? 물은 액체도 되고 얼면 얼음으로 고체도 돼요. 그래서 그때는 액체와 고체일 때는 기준물질이 물이 되는데 4도씨 물의 밀도가 기준이 돼요. 4도씨 물의 밀도.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 부피는 온도에 따라서 변하죠. 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요. 물을 끓여요. 그러면 수증기로 증발돼서 없어지죠. 근데 요거 얼음을 얼려요. 물을 냉장고에 넣고 얼리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얼음이 이게 물이 얼면 막 물병이 폭발하죠. 깨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얼려도 부피가 커져요. 끓여도 부피가 커져요. 근데 4도씨일 때는 물의 밀도가 1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값을 갖는 온도가 4도씨예요. 그래서 물의 밀도는 4도씨 물의 밀도가 기준이 된다. 그리고 대상 물질의 밀도. 자, 기체는 우리 기체는 많이 알고 있는 공기가 기준 물질이 됩니다. 근데 STP 상태일 때의 공기 밀도가 기준이 돼요. 분의
대상 물질의 밀도가 돼요. 자, 그럼 요 STP 상태가 뭐냐? 우리 일반 대기에서 STP 상태는 0도씨 1기압을 의미합니다. 0도씨 1기압일 때 그 부피는 22.4를 가져요. 근데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부피는, 공기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압력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면 부피가 달라지니까 요 밀도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온도와 압력에 따른 부피 보정을 배울 거예요. 그거는 본 과목에 들어가면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일반 대기에서는 이 표준 상태가 0도씨 1기압이에요. 근데 우리 산업위생, 산업 환기에서의 기준이 또 달라요. 그래서 산업 환기에서는 21도씨 1기압이 기준이 되고 산업 위생에서는 25도씨 1기압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각각 분야별로 이 STP 상태가 다른데 지금 이 비중에서의 STP 상태는 0도씨 1기압일 때를 의미를 한다. 자, 그럼 문제를 또 하나 풀어볼게요. 자, 요런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중은 공기의 밀도, 우리 지금 CO2는 기체 상태죠. 그래서 공기의 밀도 분의 대상 물질의 밀도로 구해요. 자, 그럼 먼저 우리 공기의 밀도를 구해볼게요. 첫 번째로 공기의 밀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한다라고 했어요. 부피분의 질량. 자, STP 상태라고 했죠. 0도씨 1기압일 때의 부피는 22.4를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량을 알아야 돼요. 공기의 질량. 자, 공기는 질소가 79% 그리고 산소가 21%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 공기의 질량을 구할 거예요. 자, N의 원자량은 14예요. 14인데 여기 2가 있죠? 그럼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래서 14 곱하기 2 해서 28. 근데 그게 79%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0.79 플러스 산소는 16이에요. 근데 여기도 2가 있으니까 32. 근데 이게 21% 있다고 했으니까 0.21 이렇게 공기의 질량을 구해줍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대략 1.3 나와요. 자, 요게 단위. 여기도 MKS, CGS 단위 똑같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1.3kg/m 세제곱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물질의 밀도를 구해볼게요. 여기서 대상물질은 CO2죠. 마찬가지로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부피 똑같이 22.4 m 세제곱. 자, CO2의 질량. 자, CO2, C의 원자량은 12 플러스 O2 16 곱하기 2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CO2의 밀도 구하면 1.96 나와요. 1.96.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결론을 일단 낼게요. 일단 그러면 지금 CO2의 비중은 우리 구한 공기의 밀도 1.3kg/m 세제곱 분의 대상물질의 밀도 1.96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 같으니까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51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비중을 구해줍니다. 근데 지금 요 계산 과정에서 뭐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냐? 요거 질량 구하는 거. 요거 지금 뭐야? 이러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원자량과 분자량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여기다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원자량과 분자량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된다. 자, 보통 강의에서 원자량과 분자량 하면은 주기율표 외우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화학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그 주기율표 뭐하러 다 외워요. 그쵸? 자, 대부분의 위생에서 출제되는 거 몇 개만 제가 뽑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C, H, O, N, S, 그리고 Na, C에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풉니다. 요 정도. 그리고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분자량을 주어줘요. 주어지니까 요거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시진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나오는 물질만 계속 나와요, 계산에. 그러니까 그거 저절로 암기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어쨌든 원자량과 분자량,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요 C는 탄소예요, 탄소. 그래서 C의 원자량은 12입니다. 그리고 H는 수소예요. 수소의 원자량은 1이에요. O는 산소예요. 산소의 원자량 16입니다. N은 질소, 질소의 원자량 14. S는 황이에요, 황. 그래서 32의 원자량을 가져요. NA는 나트륨 23의 원자량을 갖습니다. CL은 염소, 그래서 35.5의 원자량을 가져요. 자, 요 정도는 조금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분자도 알아야 되죠. 분자는 원자가 모여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자도 좀 대표적으로 좀 볼게요. 뭐 H2, 그리고 H2O, 그리고 NaOH, 그리고 H2SO4 요 정도만 조금 연습을 해볼게요. 요 정도. 자, H2는 수소예요, 수소. 수소. 그래서 우리 H가 1이라고 했죠? 1인데 지금 2라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1 곱하기 2라고 해서 분자량을 2라고 구하는 겁니다. 자, 이 H2O는 물이죠, 물. 물은 이 O의 산소에 H 두 개가 만나서 형성된 분자예요. 그래서 요 각 원자 사이에는 더하기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로 H가 지금 2개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지금 산소는 16의 원자량을 갖죠. 그래서 플러스 16 이렇게 구해줘서 물의 분자량은 18이 됩니다. 그리고 NaOH, NA는 23의 원자량을 갖고 플러스 O는
6을 갖고 플러스 H는 1의 원자량을 가져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0이 돼요. 자, H2SO4 황산이에요, 황산. 그래서 H가 지금 2개 있어요. 플러스 황 S는 32의 원자량을 가져요. 플러스 지금 산소는 16이죠. 근데 그게 4개 있다라고 한 뜻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4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98의 분자량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분자량 계산하는 거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는. 그래서 원자량과 분자량의 개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공기의 질량 구할 때 지금 N이 14였는데 2라고 써져 있으니까 14 곱하기 2 해서 28이 들어갔죠. 그리고 O2도 O는 16인데 2가 있으니까 16 곱하기 2 해서 32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요 원자와 분자량의 개념까지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하고 이어서 다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중까지 설명을 했고, 다음으로는 네 번째 점성계수 볼게요. 점성계수. 자, 점성계수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거 읽을 때 뮤라고 읽습니다. 뮤. 그래서 점성계수는 전단응력과 속도 사이의 비례계수를 말해요. 비례계수 또는 비례상수를 의미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전단응력이 뭐냐? 우리 전단응력은 타우라고 표시합니다. 이렇게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타우라고 읽어요. 이거는 다음 면에서 끌리는 힘이에요. 다음 면에서 끌리는 힘. 그리고 비례상수는 우리 비례관계를 이꼴 관계로 만들어주는 상수를 의미해요. 상수 혹은 계수. 자, 점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점성. 끈적끈적한 거죠? 끈적끈적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요런 통에 높이 y만큼 끈적끈적한 물엿을 가득 채워놨어요. 물엿. 끈적한 물엿. 그 위에 나무 토막을 하나 툭 올려놨어요. 나무 토막을 툭 올리고 이 나무 토막을 F의 힘으로 확 밀어볼게요. 그러면 V의 속력으로 앞으로 나가겠죠. 근데 물의 경우에는 이게 촤촤촤촤 하고 앞으로 나가겠지만 지금 점성 있는 끈적한 물엿으로 채워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무 토막과 물엿이 닿은 요 지점에서 이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엿이 이 나무 토막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점성이죠. 그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때 우리 Y의 변화량에 따른 V의 변화량을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물엿을 밀었어요.
이게 지우개가 있는데 여기 물엿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닿은 면에서 이걸 확 밀었을 때 지금 이 나무 토막과 물엿이 닿은 것은 점성이 있어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게 밀려가면 같이 이게 빨려 나가겠죠. 근데 이게 또 끈적끈적하니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걸 전단 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닿은 면에서는 부위가 이만큼 발생하지만 가면 갈수록 가려다가 말고 하면서 이 부위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 관계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 델타 y분의 델타 v를 dy분의 dv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 전단 응력과 요 dy와 dv와의 관계를 좀 볼게요. 자, y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걸 물체를 끌어당기는 요 힘은 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요 y 깊이가 깊어질수록 커질수록 전단 응력,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는 반비례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요 dv 가려는 속도, v가 작아질수록 전단 응력도 같이 작아지겠죠? 처음에는 이 V가 크니까 더 세게 잡아당겨야 됐는데 점점점 V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요 전단 응력과 dy분의 dv를 이꼴로 만들어줄 때 작용하는 비례 상수가 점성계수예요. 그때 점성계수를 사용을 한다. 자, 그럼 단위를 좀 볼게요. 전단 응력은 닿은 면에서 끌리는 힘이래요. 닿은 면, 미터 제곱, 면적 미터 제곱으로 구하죠. 닿은 면에서 끌리는 힘, 뉴턴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점성계수 단위 뺄게요. 그리고 dy랑 dv의 단위를 좀 볼게요. 자, dy는 깊이예요. 그쵸? 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는 미터로 표현이 되고 우리 v,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로 표현을 했죠. 그러면 요 미터 약분되네요. 그러면 이 꼴 중심으로 양변의 단위가 같아지려면 일단 요 세크를 약분해서 없애주고 지금 좌변에 있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들어가야지 양변의 단위가 같아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요 단위가 점성계수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다 쓸까요? 자, MKS 단위일 때는 뉴턴 세크 퍼 미터 제곱이라고 표현을 한다. 근데 힘은 MA죠. MA. 이 힘이 MA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자, 질량 킬로그램, 가속도 A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리고 나머지 단위 세크 퍼 미터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면 미터 하나 약분되고 세크 하나 약분돼서 최종 단위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의 단위가 된다. 자, 요거. 그리고 이걸 CGS 단위로 표현을 해볼게요. CGS일 때는 뉴턴 대신 다인을 쓰죠. 다인. 그래서 이 뉴턴 대신 다인 세크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요 다인은 그램 퍼 센티미터
미터 퍼 세크의 제곱 나머지 세크 퍼 센티미터의 제곱 그래서 센티미터 약분되고 세크 약분되면 최종적으로 그람 퍼 센티미터 세크만 남는다. 자, 이렇게 점성계수의 단위 MKS로 표현할 때 CGS로 표현할 때 이렇게 나뉜다. 자, 근데 점성계수의 대표 단위로 우리 CGS를 많이 사용해요. CGS. 그래서 요 그람 퍼 센티미터 세크를 포이즈라고 합니다. 포이즈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P라고도 표현해요. P. 그래서 요 포이즈도 한 단계 낮추면 센치 포이즈, 또 한 단계 낮추면 밀리 포이즈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요. 그래서 가끔 문제를 풀 때 요 센치 포이즈로 아주 가끔 점성계수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그냥 센치는 100배 차이죠. 그리고 센치와 밀리는 10배 차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요 두 개 MKS와 CGS 요거는 지금 킬로그램과 그램은 1000배 차이, 미터와 센티미터는 100배 차이예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지금 10배 차이 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다 쓰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점성계수라는 게 나와요. 자, 동점성계수는 기호로 약간 요렇게 써요. 그리고 뉴라고 읽습니다. 뉴. 요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눠준 값이에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 단위 볼게요. 우리 MKS 단위일 때 보겠습니다. 자, 점성계수의 단위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라고 했어요. 그리고 밀도 MKS로 표현했을 때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요거 지금 밀도가 모에 위치하니까 단위 쓰는 거 모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거 약분되면 미터 하나 약분되고 킬로그램 약분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위 보면 미터 제곱 퍼 세크. 그리고 CGS로 표현할게요. CGS는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고 밀도의 단위 그램 퍼 센티미터의 세제곱. 그래서 요거 단위 약분돼서 최종적으로 남은 단위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이다. 자, 동점성계수도 마찬가지로 요 CGS 단위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스토크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기호로 ST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토크도 마찬가지로 한 단계 낮추면 센치 스토크, 또 한 단계 낮추면 밀리 스토크라고도 쓸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압력 나옵니다. 압력. 압력, 프레셔 해서 P라고 표현을 하죠. 자, 압력의 정의는 누르고 있는 힘이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힘 또는 내가 누르고 있는 것도 압력이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중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압력 P는 단위 면적 A분의 F라고 구하기도 해요. 자, 단위를 좀 볼게요. 단위. 자, MKS 단위일 때 보겠습니다. 자, F는 MA예요.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리고 요 A 단위 미터의 제곱, 요거 약분돼서 정리하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의 제곱이라고 표현돼요. CGS 단위 볼게요. CGS 단위 그램 센티미터 퍼 세크의 제곱, 면적은 센티미터의 제곱, 약분돼서 정리되면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근데 지금 요 단위가 뭐예요? 힘. 요 힘의 단위를 우리 F를 요거를 뉴턴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요 단위를 우리 다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 뉴턴 퍼 남은 단위 미터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뉴턴 퍼 미터 제곱은 파스칼이라는 단위랑도 같아요. 자, 요렇게. 자, 압력의 단위들이 조금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필수로 좀 알아야 될 압력의 단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표준 상태의 압력 1atm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거 수은주로 표현을 하면 760mm Hg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수주로 표현을 하면 10332mm H2O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101325 파스칼이라는 단위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는 101.325 킬로파스칼이라고 표현도 가능해요. 자, 요 정도의 압력 단위만 사용할 줄 아셔도 됩니다. 요게 다 단위만 갖고 압력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요 수주 나타내는 밀리미터 H2O 대신 밀리미터 아쿠아를 사용하기도 해요. 또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이랑 같은 단위예요. 그래서 수주는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도 가능하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죠?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7번째. 자, 7번째로 온도 볼게요. 온도. 자, 온도는 템퍼러처라고 해서 T를
pH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도에도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돼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섭씨 온도, 요거는 도C로 사용을 하죠.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는 점인 0도씨에서 끓는 점인 100도씨까지를 100등분해서 나타낸 단위입니다. 표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화씨 온도가 있어요. 화씨 온도는 도 F라고 표현합니다. 자, 화씨 온도는 32도 F에서 212 화씨까지 180등분으로 나눠서 표기를 했습니다. 자, 가끔 문제에서 화씨 온도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환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우리 화씨 온도는 자, 섭씨 온도는 100등분했고 화씨 온도는 180등분했어요. 그럼 요거 나눠주면 1.8도씨가 돼요. 그리고 화씨 온도는 32부터 시작했으니까 플러스 32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온도, 우리 주로 사용할 절대 온도 켈빈이라고 해서 K로 표현을 하죠. 이 절대 온도는 273 플러스 섭씨 온도 도C로 나타낸다. 우리가 주로 사용할 건 이 절대 온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수소이온 농도가 있어요. 그리고 pH라는 개념이에요. 자, 수소이온 지수는 수소이온 농도라고 썼네요. 수소이온 지수. 자, 수소이온 지수는 수소이온의 역수의 상용대수로 표현을 합니다. 자, 수소이온 지수는 0부터 14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요 1부터 14까지의 중간 7인 지점을 중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성. 그리고 pH가 7보다 작아지면 이거는 산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pH가 7보다 높으면 알칼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산성은 수소이온이 주가 돼요. 수소이온. 그리고 알칼리성은 OH- 이온이 주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pH와 pOH는 14까지 표현을 가능하다. 그리고 pH를 구하려면 우리 수소 이온의 역수라고 했죠? 분의 1 역수의 상용대수니까 로그로 우리 pH를 구한다. 자, 요거 역수니까 바꾸면 H 플러스 전체 마이너스 1승이죠? 그 마이너스 1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로 구할 수 있다. POH도 마찬가지예요. POH는
OH 농도의 역수의 삼형대수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로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요게 몰농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우리 또 몰농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몰은 몰이라고도 쓰고 뭐 M이라고도 씁니다. 몰은 그람 분자량이에요. 몰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모든 분자 1몰은 6.023 곱하기 10의 23개의 개수를 가져요. 이게 한 세트의 개념이에요, 그냥. 그래서 1몰은 물, H2O 1몰은 6.023 곱하기 10의 23개의 물 분자로 이루어진 세트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분자 1몰은 STP 상태에서 22.4L의 부피를 갖는다. 요거를 좀 알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라는 게 나와요. 자, 몰 농도는 M이라고 하고 몰 퍼 리터로 표현을 합니다. 노르말 농도는 N이라고 표현을 하고 EQ 퍼 리터로 표현을 해요. 자, 몰 농도는 용액 1리터 분의 이 몰이 그람 분자량이라고 했죠? 그람 분자량으로 구합니다. 노르말 농도는 용액 1리터 분의 그람 당량으로 구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몰라요. 지금 계속 물음표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당량이라는 거를 또 알아야 돼요. 당량의 개념. 분자 1당량은 양이온의 가수분의 분자량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잘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좀 봐야 돼요. 자, NaOH 고 HCl 고 H2SO4 요렇게 각각의 당량을 좀 구해 볼게요. 자, 수산화나트륨은 헬이 되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HCl 염산은 헬이 되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헬이 됩니다. 그리고 H2SO4 이거 항산은 자, H 플러스가 지금 2개예요. 그래서 2개의 H 플러스와 SO4
이 마이너스로 해일이 됩니다. 그때 우리 수산화나트륨의 1당량을 구해볼게요. 양이온의 가수라고 했어요. 양이온 플러스 값을 갖는 이온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Na 플러스는 1이죠. 그래서 이거 1 분의 분자량이라고 했으니까 Na 23 플러스 O는 16, H는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NaOH의 분자량은 40. 그래서 NaOH의 1당량은 40g이 됩니다. HCl도 해볼게요. HCl의 1당량은 이것도 H 플러스 1의 값을 갖네요. 양이온의 값수 마찬가지로 1 분의 H는 원자량 1 플러스 Cl 염소는 35.5라고 했어요. 그러면 HCl의 분자량은 36.5g. 그래서 HCl의 1당량은 36.5g이 된다. 자, 요게 문제예요. 황산 1당량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양이온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양이온의 가수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분의 황산의 분자량을 한번 볼게요. H가 1인데 두 개 있으니까 2 플러스 황은 32 플러스 O는 16인데 요게 4개가 있어요. 자, 요거 계산하면 98g입니다. 그러면 황산의 1당량은 49g을 가져요. 자, 요렇게 당량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요 당량으로 노르말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자, 감이 아직 안 오죠?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로. 자, 500ml의 수용액에 NaOH 5g을 녹였어요. NaOH 4g을 녹였습니다. 그때 몰농도와 노르말 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몰농도와 노르말 농도. 자, 먼저 몰농도. 몰농도는 몰 퍼 리터로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500ml에 NaOH 4g을 녹였대요. 자, 그러면 우리 몰의 단위가 지금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NaOH 1몰은 Na 23 플러스 O는 16, H는 1이어서 40의 분자량을 가져요. 그래서 NaOH 1몰은 40g을 갖는다. 이렇게 하면 그람 약분되고 요 밀리리터를 리터로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1리터는 1000ml 해서 밀리리터 약분되고 몰 퍼 리터만 남습니다. 자, 요렇게 몰농도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0.2몰이네요.
0.2몰. 노르말 농도도 구해볼게요. 자, 노르말 농도 EQ/L로 구한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500ml에 4g의 NaOH가 있다. 그때는 당량으로 표시해야 되죠? 자, NaOH 1 당량은 우리 아까 구했어요. 마찬가지로 40g의 분자량을 갖는다. 그럼 이것도 1리터는 10의 3승 ml에서 단위 보면 EQ/L만 남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0.2 노르말의 값을 갖는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00ml의 수용액에 황산을 49g 녹였어요. 그때의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 몰 농도. 자, 몰/리터의 단위로 구한다. 우리 1000ml, 요거 바로 1리터라고 대입을 할게요. 1리터에 황산 49g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거 몰의 단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황산 1몰은 98g의 분자량을 갖는다. 그래서 그람 약분되면 2분의 1이니까 0.5몰이 되네요. 자, 노르말 농도도 구해볼게요. 자, 노르말 농도 EQ/L로 구한다. 마찬가지로 1리터에 49g의 황산이 녹아있다. 자, 황산 1 당량은 49g을 가졌죠. 자, 황산은 양이온의 가수가 2니까 2의 값을 가지니까 이거는 1당량이 49g이 된다. 그래서 요거 약분돼서 계산하면 1노르말을 갖는다. 자, 요렇게 몰 농도랑 노르말 농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보일 거예요. 우리 1가일 때는 몰 농도랑 노르말 농도가 같게 나와요. 근데 2가 이온일 때는 몰 농도가 노르말 농도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규칙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중화 반응식을 한번 볼게요. 자, 중화 반응식. 중화 반응식은 MV는 N-V-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500ml에 0.5몰 황산을 만들려고 한다. 0.1몰 농도를 갖는 황산을 몇 밀리리터 부어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어진 요 몰 농도를 중화 반응식에 대입하기 위해서 노르말 농도로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자, 노르말 농도로 구할 거예요.
그러면 0.5 몰 퍼 리터. 근데 1몰의 황산은 98g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몰 약분돼서 없어지네요. 그러면 황산 1 당량은 49g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람 약분되고 EQ 퍼 리터만 남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1노르말 나옵니다. 1노르말. 그러면 우리 지금 1몰의 황산도 노르말 농도로 바꿔줘야 돼요. EQ 퍼 리터는 1몰 퍼 리터인데, 자, 황산 1몰은 98g을 갖고 몰 약분되고 1당량 황산은 49g을 갖는다 해서 그람 약분되고 EQ 퍼 리터만 남습니다. 그 요거 계산하면 2노르말 나오죠? 2노르말. 자, 방금 전에 제가 황산이 지금 양이 2가죠? 2가니까 몰 농도가 노르말 농도 지금 2배 차이 나죠? 2배 차이,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거, 요 V 다시죠? 그러면 V 다시는 N 다시분의 NV로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구한 이 노르말 분의 1 노르말 곱하기 500ml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됩니다. 그러면 노르말 단위 없어지고 최종 값 250ml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중화 반응식 공식까지. 자, 요거 처음 들으시면 너무 생소할 거예요. 근데 사실 위생에서는 요 pH 개념은 그렇게 출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한두 문제씩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 정도의 개념은 조금 소화해 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기초 개념 수업을 마쳤어요. 아마 제가 처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쉬운데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으아, 뭔 소린지 1도 모르겠어 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듣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제 조금 단위가 보여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단위가 보이기 시작해야 우리 계산 문제 갈 때 덜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 기초 강의 어렵더라도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서 숙지하시길 바래요. 고생하셨습니다.